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네요. 특히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 것 같은데 저에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도 실직해서 이것저것 해본다고 건드렸던 일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빚만 늘어났고 애들은 고등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현금은 많이 필요하고 제가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었어요. 남편은 무척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영을 쓰는 남편이 차라리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남편 밑으로 남편 명의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 서비스를 한도 끝 다 써버리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저에게 친정언니한테 돈 좀 빌려다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미 생활비가 부족해서 언니한테 돈을 빌려다 쓴 거라서 더 이상 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니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서방님이 요즘 많이 힘드실까? 네, 좀 그래요. 왜요? 글쎄, 우리도 별로 돈 모아놓은 곳은 없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형님네한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형님한테 하고 말았습니다. 빚만 지고 살고 있으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뭔가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요. 형님은 언제까지나 그러고 살겠냐면서 저에게 맘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실은 아가씨랑 막내 동서네랑 함께 어머니를 위해서 쓸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 동서네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하지 못했지. 어머니도 동서네한테는 돈 쓸 일이 생겨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고 그냥 그리 알고 있으라고. 나중에 동서네가 형편이 펴지면 그때 내 돈 늦진 않으니까. 형님,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저희가 형편이 좀 되면 좋겠는데 빚으로 사는 처지라서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말해본 거네. 동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난 후에도 저희만 매달 내고 있다는 어머니를 위한 갯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상했습니다. 형님네나 아래 동서에게 아가씨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사는 형편에 가족 갯돈을 내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어버이날은 형님 댁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겠거니 싶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께 자그마한 용돈이라도 드릴 생각으로 봉투에 시어머니께 드릴 현금을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이 다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주버니께 전화 좀 해보라고 했는데 남편 알아서 연락을 주시겠지, 늘상 그랬지 않냐며 기다리자고만 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버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행여나 또 돈 빌려달라고 오해할까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갈 준비를 다 하고 전화만 기다렸죠. 항상 어버이날 기념으로 형님이 미리 연락을 주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연락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무작정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자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형님에게 전화했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는 듯 했더니 바로 목소리만 듣고 끊어버렸어요. 좀 이상해서 다시 걸었는데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서야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주변 소리가 식당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거기 어디세요?
형님이나 아가씨도 전화를 안 받아서요. 뭐하러 전화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밥 먹다가 전화 받았다. 할 말 있으면 얼른 하고 끊어라. 누구랑 있어요? 지금 어머니한테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닿아서요. 올 필요 없다. 처음부터 올 생각이었으면 이제서 전화했니? 네가 오기 싫으니까 쇼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만 하고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던 서방님이 우리 식구만 빼놓고 모두 둘러앉아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러더래요. 형님이 연락을 해야죠. 저희도 미리 연락을 해서 식당을 예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완전 화난 목소리로 그러시더랍니다. 왜 오지도 않을 거면서 전화질만 한다니? 당장 끊어버려라. 라고요. 형, 이왕 늦었으니까 엄마 보고 싶거든 다른 날 와요. 저 이만 끊어요. 마치 어버이날 모임인데도 참석하기 싫어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고 거짓으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랍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서 완전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못돼 처먹은 것이 다 있나? 그래, 어쩌다 어버이날인데 돈 한 푼 주는 것이 아까워서 오지도 않고 전화질만 해대는 거냐? 왜? 우리끼리 맛있게 밥 잘 먹고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전화고 자빠졌어. 이런 천하의 못된 것. 라고 하고 끊었어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아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한테만 퍼붓고 끊으시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확실한 것은 아무도 저와 남편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자기네들끼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남편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도 못 벌고 치질이 공상을 떨고 사니까 부모 형제라도 무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항상 의뢰껏 형님이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곤 했었는데 연락도 주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요. 어찌된 일이긴 어떻게 동서에게 내가 전화를 할 수 있겠어? 동서가 알아서 올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동서도 지금 힘들어서 한 푼, 두 푼이 새로울 텐데 어떻게 동서에게 시어머니 식사비에 선물비까지 내라고 전화를 할 수 있겠냐고. 동서가 알아서 했어야지. 형님 말은 오히려 저와 남편을 배려해서 연락을 하지 않은 거라고 그럴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어머니가 오해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동서, 그걸 몰라서 묻나? 어머니 입장에선 섭섭하지 않겠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른 자식들이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은 어머니께 용돈을 한 번을 제대로 드린 적도 없다면서. 그러는 것 아니네. 우리도 넉넉해서 어머니 용돈을 드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어머니도 그러셨어.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돈을 주면 받겠냐고. 다시 돌려주고 말지. 그래서 갯돈도 동서네한테는 받을 생각도 말라고 하신 분이네. 형님 말을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 아까워서 일부러 형님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는 천하의 파렴치 안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봉투에 돈 넣어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챙겨놓고 형님 전화를 기다렸다고요. 매번 형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동서,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솔직한 말로 아무리 동서네가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갯돈말을 꺼냈으면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들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보네. 다들 동서만큼은 아니어도 힘들게 산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네. 그렇게 서방님을 싸고 도는 어머니도 오죽했으면 화를 그렇게 내셨을까. 시어머니가 아주 저를 몹쓸 며느리로 취급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형님이 분명 시어머니께 간사지를 진 게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끊었다기보다는 시댁 식구들이 저와 남편을 완전 거지 취급을 해서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빚만 지면서 살고 있는 저와 남편을 손절하고 싶었던 거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며느리가 이뻐 보이지는 않았을 거네요. 이게 모두 다 자기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이 모양으로 사는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거지같이 사는 우리를 시댁 가족들이 모두 다 합심해서 거리를 두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남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정신을 차렸는지 어쨌는지 타고 다니던 차도 팔고 톡하게 담배도 끊고 새벽에 운동 삼아서 우유 배달도 하고 돈을 많이 준다던 야간 근무도 이틀에 한 번씩 하고 두 아들에게 들어간 돈만 제외하고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경매로 싸디싼 빌라를 사더니 직접 곰팡이 처리도 하고 도배도 바르고 해서 좋은 가격에 되팔았어요. 일을 하느라 잠을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톡하게 열심히 산 탓에 남편은 3년 만에 고시원을 매입을 했고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시댁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시댁 쪽에서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이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어떤 자식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음직한 돈다발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동안 제가 이 돈을 버느라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이 돈다발을 드려도 될 만큼 벌고 삽니다. 라고 자랑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시면서 기뻐하시는데 정말 돈이 좋긴 좋구나 했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그동안 부모 형제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엄청 불만스러워 했을 텐데 말입니다. 들고 간 한우 세트며 선물 보따리에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저에게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다면서 좋아하셨고 엄청 반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형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네가 너희들보다 좀 더 잘 산다고 얼마나 간사지를 쳤는 줄이 아니?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너희를 두둔했었는데 그 꼴이 보기 싫다고 엄청 너희들을 쪼아대더라. 내가 그래서 큰애 눈치를 얼마나 본 줄이 아니? 그러더니 죄 없는 내 큰아들이 벌을 받을 줄이야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주버니가 신장병에 걸리셔서 매주마다 투석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가망이 없는 것 같다며 한탄을 하셨습니다. 투석 비용이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면서 벌써 빚이 져서 시어머니한테도 갖고 있던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을 아주 대놓고 욕을 하셨어요. 혼자서 돈을 번다는 핑계로 날이면 날마다 돈 잡아먹는 아주버니가 어서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한 번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아픈 형 병간호하랴 병원비 걱정에 힘들 거라면서 그런 생각일랑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덜덜 말어. 그것 때문에 네 형이 그 모양이 된 거다. 얼마나 너희들이 거지같이 산다고 괄시했는 줄 아니? 내가 네 형수 때문에 너희들 오해한 거였다. 그것이 말이여. 시어머니가 뭔가 더 말씀을 하시려고 했지만 남편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건강하게 사실지만 고민하세요. 형이든 저든 누구든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아셨죠? 응,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연락을 서로 하지 않고 지냈던 미운 둘째 아들네가 돈다발을 들고 찾아왔다고 장하다고 하시면서 형님네랑 서방님네랑 신우이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그랬다네요. 엄마, 작은 오빠가 그렇게 남한테 빌어먹고 산다고 그렇게 작은 올케를 미워하다니 돈다발이 그렇게 좋아? 이젠 작은 올케가 밉지가 않은가 보네. 작은 올케를 욕하지 않는 걸 보니 돈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럼 돈이 싫은 사람도 있냐? 네가 이만한 돈다발 가져다 줘봤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들고 간 돈다발의 위력은 참으로 컸습니다. 수년 동안 서로 연락도 끊고 한 번도 시어머니 안부도 묻지도 않고 살았어도 그런 것쯤은 다 용서가 되는 거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형님 댁에 가서 아주버니와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에게 병원비 보태쓰라고 적지 않은 금액을 내놓았어요. 엄청 어색해하면서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왕따를 시킨 형님이었지만 사는 꼴이 말이 아니라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장남 며느리 역할을 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할 테니 아주버니 병간호에 신경만 쓰세요.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으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맛있는 장어를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말이 텅 없다가 형이 집에서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을 텐데 미안하네. 네, 그래요 형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사는 넓은 집으로 어버이날 기념으로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장어를 대접했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흡족해 하셨고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최고라고 지켜 세우셨어요.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과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얘기꽃을 피우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게로 와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삼 돈이 좋기는 좋구나 했습니다. 돈도 있어야 효도도 하는 것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돈이 인격이 되어버린 것은 설마하니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은 없으셨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